동물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맞나요? 막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용이에요? 거북이에요?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동물에 대한 과거인들의 그 인식이 사람별로 매우 달랐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뷰로 풀어보는 스페셜 인터뷰. KBS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번째 시간 이강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동물 상징입니다.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들이 좀 거북용, 구룡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이에요? 거북이에요? 좀 섞여 있습니다. 아, 섞여 있습니까? 아, 우리가 그러니까 실존한 동물을 좀 재창조? 상상 속의 동물들이 묘사된 경우도 있고 실제 동물들이 이제 형상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동물들이 도자기 표면에 무늬로 표현되거나 저렇게 형태 자체가 동물 모양으로 상형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방금 나왔던 건 이제 구룡을 이제 형상화한 거였지만은 일반 도자기의 표면에 용들을 굉장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시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고한 이미지의 학도 한반도의 청자에서 즐겨 표현되었던 동물이 되겠습니다. 세 개 꼽는다 그러면 용, 학, 또 물고기가 또 있겠습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는데 한반도의 청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각의 동물들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당시 과거인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의 경우는 이제 조선 백자에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무게감 있는 진지하고도 심각한 사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를 전후해서 기록에 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관료가 처형을 당하거나 누가 반역을 하거나 외국이 간섭을 하거나 외구가 들끓거나 그럴 때 호랑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호랑이가 어떤 중량감 있는 정치적 추세와 연동되어서 인식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고, 노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온순하고 점잖은 동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비의 사망이라든가 국왕 독살 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노루가 기록에 가끔, 물론 그 기록도가 함께 등장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연동이 되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서 노루에 대한 당신들의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말 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말은 역동적으로 달리는 모습들이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당시에도 받았을 것 같은데, 기록을 보게 되면 슬픈 일, 어떤 긴장감을 느껴야 할 일이 발생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말대의 떼거지로 울부짖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말들이 이제 일반 민중을 상징하는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등장한다라든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쓰였다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숭이의 경우는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백자에는 등장을 하는데 예컨대 중국에서는 송나라 또는 몽골 원제국식의 자기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거북이, 두꺼비 같은 양서류, 그리고 이제 박쥐 이런 부분도 한반도의 청자에는 등장을 하고 또 백자에도 등장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경우들이고요. 아, 같이 쓴 게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한반도인들과 중국인들의 예술적 취향이 많이 달랐던 것도 같은데, 물론 이제 또 비슷해져 가기도 합니다. 광화문이거든요. 예, 요거 대표적이죠. 해태입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또 상서로운 기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설치되었을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 위가 잡상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곳에 구현되었던 모든 동물들은 일종의 가디언의 의미로 묘사된 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이 우리 궁궐이 이제 중국 궁궐하고 상당히 모방을 했다. 뭐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예. 많지 않습니까? 뭐 중국 궁궐에도 뭐 동물들이 아주 없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정말 수호의 의미를 담아서 또는 이제 이른바 악한 걸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여기저기 배치한 거는 특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물 상징에 대한 활용 뭐 어떻게 이루어졌다 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의 동물에 대한 과거인들의 그 인식이 사람별로 매우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해야 될 위정자들의 시각하고 학자들의 시각 또는 도자기, 직물 등을 만드는 예술가들의 시각이 모두 다 달라서 어떤 경제 사회적으로 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의 동물이 여러 이미지를 표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들이 더 친애하는 동물들이 있고 기피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과의 반려 문화가 좀 더 긍정적이 되려면 뭐 이렇게 가리는 동물 없이 그냥 동물로서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안은 모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과거 동물 묘사 양상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상징들이 그 시대를 알려주고 그 시대의 사람을 알려주는데 특히 더 재밌는 건 그 시대 사람들마다도 각각 또 다르게 봤다라는 것. 야, 여기가 진짜 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학의 묘미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이강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